자, 안녕하세요. 3학년 교과서 96쪽 2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입니다. 지금까지 배운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활용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. 자,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어떤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. 먼저 긴 문장을 읽고 미지수를 정해야 됩니다. 어떤 값을 x로 할 것인지,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통 미지수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미지수 정하기. 다음 그 미지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. 방정식 세우기. 다음 세웠으면 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? 풀면 뭐가 나옵니까? 해가 나오죠. 근. 근 중에서 이 문제에 맞는 답이 어떤 것인지 골라야 됩니다. 그런 다음 확인을 해야 되겠죠? 자, 이런 순서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데요. 먼저 문제 1번을 풀면서 이 순서를 한번 따라가면서 문제 1번을 풀어보겠어요. 자, 문제 1번. 가구 만들기 체험을 하려고 96명을 같은 수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었더니, 그러니까 총 96명을 모둠을 나누는데 각 모둠별로 아이들 수가 같다는 얘기죠. 나누었더니 모둠의 수가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보다 4만큼 컸다. 한 모둠에 속한 학생은 몇 명이었을까? 자,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. 가구 만들기 체험을 하려고 96명을 같은 수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었더니 모둠의 수가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보다 4만큼 컸다. 한 모둠에 속한 학생은 몇 명이었을까?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x로 둘 것인가? 자, 편의상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보다는 모둠의 수를 x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둠의 수를 x 모둠이라고 두겠어요. 즉 1번에 맞춰서 풀이한다면 x 모둠이라고 두겠어요.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해요? 그렇죠. 총 96명이 있으니까 x 모둠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x분의 96이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가 되겠죠? 자,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은 x분의 96입니다. 자,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x를 구해야 되겠죠. 그러려면 x에 관한 두 번째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. 어디에서 세웁니까? 그렇죠. 나누었더니 모둠의 수가, 즉 x가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보다 4만큼 컸다. 여기에서 방정식이 나오겠죠. 즉 x가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? x분의 96으로 한다 했죠. 이거보다 4만큼 컸다. 그럼 플러스 4 있는 게 이 x랑 같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x는 x분의 96 플러스 4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. 자, 그럼 세 번째 이 방정식을 풀어봅시다. 자, 양변에 x를 곱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?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 x는 10이랑 8이 나오는데 x는 모둠의 수였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죠. 그래서 양수 12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답은 뭡니까? 답은 그렇죠. x분의 96이 답이니까 12분의 96, 즉 8명이다 이 말이죠.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가 8명이다. 이렇게 푼다는 거죠. 자, 확인을 해볼까요? 자, x가 10이니까 이 식에 한번 넣어보세요. 방정식에. 그러면 모둠의 수는 12모둠은 12모둠은 한 모둠에 속한 학생 수보다 4만 크다. 어때요? 값 계산해보세요. 오케이, 되죠?
그래서 맞게 푼게 됩니다.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술 공연에서 지금 마술사가 공연을 하고 있어요. 자, 마술사는 카드를 부채 모양으로 쫙 펼쳐서 관객 중 희망자에게 2장을 뽑겠어요. 자, 2장에 뽑은 카드, 2장 카드에서 관객에게 2장을 관객에게만 보여준 후 다시 섞은 다음에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했습니다. 그리고 눈을 감은 후 관객이 뽑았던 2장의 카드를 정확하게 골라냈다고 했어요. 자,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. 2장의 카드에 적힌 수는 연속하는 두 수이고 제곱의 합은 113이다. 자, 그러면 이때 2장의 카드에 적힌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. 자,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둘까요? 자, 연속하는 두 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x랑 x 플러스 1로 둘 수 되겠죠. 연속하는 두 수. 그죠? 그러면 카드 안에 적힌 수는 모두 정수입니다. 그래서 x랑 x 플러스 1이 연속하는 두 수라고 볼 수 있겠죠? 그러면 식을 세워볼게요. 두 카드에 적힌 수 중 큰 수가 x 플러스 1이고요. 작은 수가 x니까 두 수의 제곱의 합이 113. 그러면 두 수를 각각 제곱해서 113이 돼야 된다. 이렇게 나오죠. 자, 그 다음 이거를 풀어보겠어요. 자, 다시 미지수 정하기 x랑 x 플러스 1을 미지수로 두고요. 두 번째 방정식 세우기 x의 제곱 더하기 두 수의 제곱의 합이 113이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방정식을 풉니다. 자, 이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8이랑 7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x는 양수이기 때문에 x는 7이 나옵니다. 자, 마지막에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x가 7이 나왔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7과 8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세요. 그럼 더하면 113이 됩니까? 49 더하기 64, 113. 오케이, 확인이 됐죠? 아니. 다시. 자, x가 정수일 때는 우리가 연속하는 두 정수일 때는 x랑 x 플러스 1로 둘 수 있고요. 자, 이번에는 연속하는 세 정수라는 말이 나올 때는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문제가 풀기 훨씬 수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x가 자연수일 때 연속하는 두 짝수다. 그러면 그 두 연속하는 두 짝수를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하나를 x 플러스 2로 둘 수 있겠죠? 그럼 그럼 여기에서 x는 뭐가 될까요? 그렇죠. 여기서 x는 짝수가 되겠죠. 짝수. 그럼 연속하는 두 홀수면 x랑 x 플러스 2로 역시 둘 수 있대. 여기에서 x는 홀수가 되겠죠. 그렇죠? 그런데 연속하는 두 짝수일 때 다르게 둘 수 있어요. 자, 짝수를 우리가 2x라고 들 수 있습니다. x가 자연수일 때. 그죠? 2의 배수가 짝수니까.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니까 그 다음엔 1을 더하는 게 아니고 2x 플러스 2로 들 수 있겠죠. 그럼 연속하는 두 홀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2x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둘 수 있겠습니다. 즉 2x 마이너스 1, 2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를 둘 수 있습니다. 끝.